그들은 그에게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액 흐름이 조금 느려지고 지구력이 줄어들며 친밀감의 어려움을 겪는 것. 이제 60이 넘으면 다 그런 거야, 의사가 말했죠.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석 달 후 그는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무서워서 굳어버린 채로 심장마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심장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었어요.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해 경고해주지 않았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다리나 심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저는 60이 넘은 남성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침실에서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놀라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베이킹 소다 같은 평범한 것이 건강한 혈액 흐름을 지원하고 더 유연한 동맥을 만들어주며 심지어 체내 산화질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베이킹 소다는 부드럽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더 살아있다고 느끼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과학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혈액순환과 에너지를 아래쪽에서 도와주는지, 그리고 우리 나이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곧 60이 넘은 남성들이 전국적으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용적이고 존중하는 건강 조언이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고 독립적이며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아직 저와 함께 계신다면, 이 내용이 더 배우고 싶은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영상이 유용하고 정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당신의 의사가 언급하지 않았을 진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혈액순환을 넘어서 당신의 피부 속에서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손이 더 차가운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예전처럼 기분이 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요. 그런 조용한 혈액 흐름의 감소는 보통 50대에 시작됩니다. 큰 소리로가 아니라 속삭임처럼요. 그 속삭임은 당신의 신체적 힘을 갉아먹고 기분을 침식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빼앗아 갑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차가운 손과 발, 언덕을 걸을 때 숨이 더 빨라지는 것, 예전에는 가까이 다가갔던 침실에서의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 하지만 방치하면 그것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나이가 드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68살로 은퇴 후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슴 통증 때문에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여름 오후에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 그는 졸음이 쏟아졌죠. 처음에는 그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는 친밀함이 드물고 어색해졌으며 심지어 감정적으로 아프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예전의 나에게서요. 사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은 60이 넘은 남성들이 겪는 가장 흔하지만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혈관을 정원호스에 비유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스는 굳어지고 구부러지거나 갈라져서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 물은 혈액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유연성을 잃으면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친밀함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작은 혈관들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피세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관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굳어지면 혈관이 이완하고 열리도록 신호를 보내는 산화질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중요한 모세혈관들이 하나씩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물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시절이 지나갔는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 가능한 과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힘과 에너지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친밀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신을 좌절하게 하고 단절된 느낌을 주며 가장 좋은 시절이 지나갔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남성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질문하며 애정 표현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좋은 소식은 이 감소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불꽃을 다시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 중 하나가 아마 당신의 주방 찬장에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은 베이킹소다입니다. 하지만 상자 뒷면에 적힌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이 겸손한 가정용 품목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당신을 방해해온 그 과정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이 당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계신다면, 이 메시지가 공감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듣고 있고 건강을 걱정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통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의 심각한 결과입니다. 찰스가 제 사무실에서 무너졌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72살로 자부심이 넘치고 항상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가족, 이웃, 심지어 그의 마당에 들어온 길고양이까지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는 뭔가 작아 보였습니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닥터, 더 이상 남자 같지 않아요.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괜찮았고 심장 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가장 중요한 곳에 혈액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자신감, 친밀감, 그리고 아내와의 연결과 관련된 곳에도 말이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 마치 집의 불빛이 하나씩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잠이 줄어들며 친밀함이 필요할 때 반응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누워 있어도 말이죠. 이런 느린 붕괴는 약이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피 기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관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가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산이 줄어듭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혈관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작은 혈관들입니다. 흥분, 기억, 따뜻함, 활력을 담당하는 혈관들이죠. 가벼운 피로감이나 침실에서의 반응이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 뇌졸중의 위험 증가, 심지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발기부전까지 말이죠.
불행히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문제들이 이미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 수치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두려운 합성 약물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평생 사용해온 것 중 하나로 이 시스템을 복구하는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접근 방식을 나이 드신 환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베이킹소다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 어떻게 이 치유 과정을 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가정요법 이상의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0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은퇴한 수학교사 해롤드가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본 후 저를 방문했습니다. 보충제, 처방약, 심지어 심야 텔레비전에서 주문한 부끄러운 기구들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만 쫓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방에 베이킹소다가 있나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쿠키를 만들 때 쓰는 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쿠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킹소다가 냉장고에 넣거나 팬케이크 반죽에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남성들에게 미치는 조용한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은 기적의 가루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이가 들면서 더 나은 혈액 흐름과 산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화합물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식단, 스트레스,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몸이 더 산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이 쌓이면 혈관이 수축하고 산소의 가용성을 줄입니다.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적당량의 베이킹소다와 물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이 과도한 산도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몸의 pH를 부드럽게 조절해 주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이 더 자유로워지면 힘과 따뜻함,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심지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요. 해롤드와 같은 남성들이 저의 지도 아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밤 뻣뻣함이 줄어들며 침묵 속에서 잃어버렸던 흥미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건강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전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몸이 제대로 지원받으면 반응하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올바르게 사용할 때 부드럽게 작용하는 것이 서두르거나 추측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꺼내서 혼합하기 전에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더 나빠지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베이킹소다의 두 가지 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부주의하게 사용했을 때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환자 데니스는 70살로 여전히 매주 2번 골프를 치며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베이킹소다가 혈액 흐름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고 왜 안 되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 한 숟가락, 저녁에 또 한 숟가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빠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복부 팽만감이 느껴졌고 혈압이 급상승하여 심장 두근거림과 혼란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장은 이미 오랜 스트레스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베이킹소다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빠른 해결책처럼 다룰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이킹소다는 신체의 내부 화학작용, 특히 pH 수치, 체액 균형, 나트륨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균형이 매우 섬세합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작동합니다. 베이킹소다와 같은 자연적인 것에서조차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리듬이 어긋나고 부풀어 오르거나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 했지만 추측의 대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라는 것은 단순히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이밍, 수분 섭취, 약물 이해,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고 결과를 서두르지 않으며 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은 자연적이지만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마시면 여전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진정한 치유를 지원할 수 있지만 주의 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지도 아래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직 저와 함께 계신다면 당신은 지름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제가 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 안전한 타이밍, 적절한 용량, 그리고 모든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과 베이킹소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좋아요, 닥터.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몸을 도와주는 것과 해치는 것의 차이는 바로 방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60대 이상의 성인에게 가장 안전한 시작은 빈속에 한 컵의 물에 섞인 4분의 1 작은 숟가락의 베이킹소다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식사 후가 아니라, 잠자기 전이 아니라,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번만요. 이게 작게 들릴 수 있지만 내부 균형에 관해서는 자금이 현명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 레이는 74살로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혈액순환 문제로 짧은 산책조차 힘들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4분의 작은 숟가락과 가득 찬 물 한 컵. 3주가 지나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닥터, 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더 맑고 더 안정된 기분이에요. 손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몸이 잘 수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잘 작용합니다. 즉,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수분이 공급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산소가 더 쉽게 이동하며 친밀함을 담당하는 장기들도 더 잘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베이킹소다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을 몸을 돌보는 방법의 큰 변화의 일환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혈압, 심장 또는 신장 문제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항상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의 삶을 겪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클래식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점검하지 않겠어요? 건강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작은 승리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장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 간단한 일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들린다면 조금 더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그의 결과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은 추가 요소를 더한 76살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을 것입니다. 결론. 프랭크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는 76살로 과부이며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없으면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그는 친구의 소개로 베이킹소다에 대해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적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자신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고, 더 살아있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어쩌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소량의 베이킹 소다, 신중한 수분 섭취, 그리고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가한 한 가지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그는 혼자 한번 섞어 먹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손이 더 따뜻해지고 수면이 개선되며 대화에서 더 많은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해넷!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60이 넘은 수백만 남성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빼앗고 친밀함을 약화시키며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다고 느끼게 만드는지요? 우리는 베이킹소다가 올바르게 사용될 때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혈액 흐름을 지원하며 너무 오랫동안 무감각하거나 조용했던 곳에 생명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의식적인 습관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집중할 때 이는 더 큰 상징이 됩니다. 온전히 살겠다는 다짐, 현재를 받아들이고 힘과 자기 인식으로 세워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행동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의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측면, 즉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볼 때 그들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파장이 퍼져나가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로맨틱한 파트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활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더 살아있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자주 오해되거나 무시되는 주제인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단순히 신체적인 방법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의 혼잡을 완화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 행위는 종종 급하게 하거나 순전히 기계적인 기능으로 여겨지지만 의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남성들이 습관적으로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심지어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각을 바꿔보세요. 특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몸에 귀 기울이고 이 행위를 자기 존중의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는 단순한 신체적 해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풍요롭고 치유적인 경험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은 단절감,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위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며 여러분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body, 여러분의 몸은 돌봄과 관심,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를 여러분의 건강의 초석으로 바꾸는 지식과 기술이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 몸, 영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 운동을 통합하거나 몸이 보내는 신뢰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한 걸음은 더 충만하고 활기찬 삶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기억하세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기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웰빙에 관한 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 사이의 연결을 기르는 것이고 오늘과 앞으로의 삶에서 느끼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개인적인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 건강과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인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마음을 다해 배려하며 수용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더 깊고 충만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연결될 때마다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감각의 변화, 전객의 농도나 색, 또는 어떤 불편함이든 이러한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의료적 관심이 필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자기 인식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건강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알고 이해하려는 헌신입니다. 이제 위생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위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특히 윤활제나 물체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부위에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윤활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용성 또는 실리콘 기반의 윤활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피부와 조직에 부드럽고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경험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결정들은 자위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의미 있는 건강한 실천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자위는 종종 수치심, 급함 또는 심지어 죄책감으로 바라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배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자기 사랑과 웰빙의 행위가 됩니다.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경험의 질에 집중할 때 이는 신체적 차원을 초월합니다. 이는 기쁨과 충만의 원천이 되며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정서적 웰빙을 되찾게 됩니다. 이는 전체의 경험을 포용하고 자신과 건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마음을 다해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여정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발견과 힘을 얻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밝고 충만한 미래를 향한 걸음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편안함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 자아 친밀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깊은 호흡 운동, 명상 또는 따뜻한 목욕을 통해 편안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위 전후의 몸과 마음 모두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일상생활의 긴장을 풀어주어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친밀한 행위를 편안함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는 깊이 있는 자기 관리의 의식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신체적 쾌락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웰빙도 양육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의미입니다. 이 수업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넷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건강,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향상시킬 방법들을 계속 탐구하세요. 이제 일상에서 마음 챙김으로의 전환의 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위에 관해서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경험을 진정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을 축하하는 행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으로 자신의 몸과 욕망, 그리고 정서적 풍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반성해 보세요. 대개 이러한 감정은 구식 사회적 규범이나 오해에 의해 형성됩니다. 현실은 자위는 이기적이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한 행위입니다. 호기심, 자기 발견, 그리고 수용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 성적 부분을 개방적이고 자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주세요. 이는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습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보세요. 때로는 자위의 이점이 일상에 의해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단조로움이나 의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험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도해 보거나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과 같은 변화는 경험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이 실천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계, 일, 취미 등 다른 삶의 측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는 이를 삶에 통합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불균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립선 건강과 성적 웰빙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실천인 케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은 전립선과 방광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면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고 배뇨 문제를 예방하며 심지어 오르가즘의 질과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케겔 운동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심지어 통근 중에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실천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성적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연료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특히 라이코펜 덕분에 견과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그리고 이에피 채소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설탕이 많은 간식,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을 자기 사랑의 행위로 생각하세요. 이는 몸을 안팎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 건강과 욕망을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면 깊은 정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정서적, 신체적 웰빙이 더 통합된 느낌을 줍니다. 성 건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 파트너 또는 심지어 의료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포스터라는 명확성과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의사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료가 가장 쉬운 시기에 말이죠. 마스터베이션은 마음 챙김과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훌륭한 건강 모니터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친밀감의 순간에 여러분은 미세한 변화, 전객의 질감 변화, 이상한 감각 또는 민감도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기 관리의 여정은 신체 건강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을 기르고 성을 여러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관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엮는 것입니다.
마스터베이션을 마음 챙김, 다양성, 그리고 배려로 접근함으로써 이는 웰빙과 자기 강력한 도구로 변신하세요. 이러한 중요한, 종종 오해받는 건강의 측면을 계속 탐구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무엇이 가장 공감이 갔나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꾼 통찰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채택하고 싶은 습관이 생겼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논의가 모두에게 힘을 주고 고양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세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벨을 눌러서 앞으로의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활력, 그리고 기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봅시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